자, 오늘은 이제 36번째 꾀예요. 지화명의꾀입니다. 우리 여기 지난 시간에는 여기 뒤집어졌었죠? 화지진꾀. 태양이 땅 위로 솟아오르니까 땅이 점차 밝아지고, 그래서 뭐 아침 해가 솟으면 이제 군자는 어때요? 집안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야겠죠? 세상에 나가서 뜻을 펼치고 도를 행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밝히면서 나가는 것이 화지진꾀라고 한다면, 요건 이제 화지진꾀와 종꾀가 됩니다. 뒤집어졌어요. 이건 뭐냐? 땅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땅 속에 불. 이건 뭐냐면 이제 태양이 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태양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두워진 상이죠. 아까 화지진, 이 진꾀는 땅이 점차 밝아진 모습이고, 이건 태양이 땅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어두운 모습이요. 이거 달리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걸 갖고서 우리는 이제 유추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위가 밝으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상꾀고 여기 하꾀예요. 여기가 위가 밝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천자가 밝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아주 편안한 거예요. 그냥 태평세상이 그냥 구현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반대예요. 위가 곤꾀고 밑에가 이중헛꾀예요. 이건 뭐냐면 때는 밤이요. 이건 낮이고 밤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윗사람이 목매해.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랫사람은, 내께는 이중헛꾀인데 아랫사람은 이 밝은 덕이 상실되는 거예요. 밝은 덕이. 내가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이 세상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이런 것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밝음이 상했다. 요 이자를 요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상할 이자의 뜻으로 쓰기도 하고, 상할 이자. 하나는 동방 이자도 돼요. 우리 동이족 할 때 요 이자를 쓰죠. 동방 이자. 근데 왜 이게 상할 이자냐? 물론 이제 글자, 이 본래 이 설문회자에서는 요 이라고 하는 요 글자에 대해서 큰 대자에 활궁자를 썼죠. 큰 대자 활궁자를 썼어요. 그 설문회자의 주석을 단 단옥제라고 하는 분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변방의 나라를 어떻게 평했냐면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서융은 군사용자, 거기 창과자를 거기다 붙여놨고, 남만은 벌레충자, 벌레를 거기 붙여놨어요. 북적은 개사슴녹자, 개 같은 민족, 벌레 같은 민족, 서융은 창 들고 아주 싸납기만 하고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동방에다가는 대궁지인이다. 큰 대자에 여기 활궁자 썼죠. 대궁지인이다 하면서 단옥제가 동방 사람은 대를 숭상하는 민족이다. 이게 대. 그리고 바로 대인이 사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활. 물론 이게 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할 이자도 돼요. 그래서 상할 이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논어의 글을 보면은 군자가 다른 데에서는 남과 경쟁을 하질 않아요. 남하고 뭔 일 하면 그대부터 먼저 하시오.
난 한 발 물러서고 상대방을 먼저 앞서게 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군자가 남들하고 경쟁을 하지 않는데 오직 경쟁하는 곳이 어디냐? 활 쏘는 데에서는 경쟁을 한다는 얘기야. 활 쏘는 데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활이 갖는 의미는 상대를 뭐 상하게 하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덕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활술자 쓸 때 보면은 몸신자에다가 마디촌자 쓰죠. 네? 이게 쏠 사자예요. 쏠 석이라고도 하고 쏠 사자라고 써요. 활 쏜다는 의미가 뭐냐? 활 쏠 적에는 우선 먼저 내 자신이 자세가 반듯해야 돼. 그래야 적중을 시킬 수가 있어. 우리 알지자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게 화살시자의 이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몸신자에 마디촌자 붙인 거예요. 내가 우선 자세가 반듯해야만이 적중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펼발자도 이렇게 쓰죠? 발언, 발심할 때 펼발자 이렇게 써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등질발자예요. 등졌다는 얘기는 팔을 갖다 이렇게 등졌다는 얘기예요. 활을 솔직히 이렇게 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 이렇게 쏘지. 양쪽으로 발을 갖다 양쪽으로 딱 벌려야 반동에도 버틸 수가 있고 다 그러는 것이지. 거기서 활궁자에다가 몽두수자 쓴 거예요. 활과 화살을 갖고서 쏘는 뜻이에요. 이게 발자가. 발사한다 할 때 이 발자 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활쏘기를 하는데 우선 활을 잡아 당겨가지고 쏠 적에 이게 관역을 꿰뚫느냐 안 뚫느냐 이걸 보질 않고 그냥 잘 맞히냐 못 맞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덕을 보는 거예요. 우리 중용지도 이걸 뭐 힘을 막 잡아 당겨가지고 힘 있는 사람만이 뚫을 수 있는 그걸 중시한 것이 아니고 단지 맞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선 자신을 바르게 한 뒤에 그 활을 쏘는 이 활 쏘는 그래서 대회에서는 군자가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큼은. 그래서 우리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이 대궁자로서 큰 대자의 활궁자로서 이게 이족이라고 했지만 여기 이족은 그러면서도 덕을 중시하고 군자가 사는 나라다. 단옥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군자, 불사지국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명이라는 말이 밝음이 상했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때요? 태양이 땅속에 들어갔으니까 빛을 잃은 것이지. 그러니까 밝음이 상했다. 상이 그런 뜻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은 밤이지만 어때요? 요건 때가 되면 또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겠지. 이도를 밝힌다. 이런 뜻도 돼요. 이도를 밝힌다. 그래서 이게 주역은 늘 괴상으로 이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왜 또 굳이 이도를 밝힌다, 동의의 도를 밝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괴상에. 자, 여기 보면 명의는 이 간정하니라 이겠어요. 명의는 이 간정하니라. 명의는 어쨌거나 기본적인 뜻은 밝음이 상했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간정하니라 한 거예요. 간자는 어려울 간, 이 정자는 고들 정. 어렵다는 얘기는 조심하고 삼가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정자는 도를 지키는 거예요. 도를. 그러니까 조심하고 삼가하며 도를 지키고 가만히 처하는 것이 이로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구절을 두고서 이제 공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활. 명입지중이 명이니 밝음이 지금 땅 속에 들어갔다 이게요. 지금 여기 밝은 이중학괴가 지금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이게 명입지중이 명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내 문명이 왜 유순하야 이몽대난이니 문왕이 이지하니라고 했고 이 간정은 회기명예라 내난이 능정기지니 기자 이지하니라 했어요. 우리 주역에서는 되게 철학서적으로서 뭐 괴상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공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문왕과 기자를 갖다가 지칭했어요. 역사 인물을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명인교에서는 특히 우리가 역사적인 이 유래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럼 문왕은 어떡하신 분이고 기자는 어떡하신 분이냐. 우선 당시는 은말 주초예요. 은말 주초,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 때에 이 주역의 글이 쓰여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은나라 때는 천자가 누구냐면 주라고 하는 분이에요. 주. 이 주는 이게 시호고 이분은 이름이 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수. 주나라 때는 이때는 이제 은나라가 천자국이니까 주나라는 제후국이에요. 제후국의 주나라는 문왕이 제후였었고 문왕의 휘자가 창이에요. 창. 그런데 이때 주가 폭정을 하니까 말하자면 여기 곤삼절괴상이에요. 네? 우리 사람이 몽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이 자기 능력을 감추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문왕의 경우를 두고서 말을 했는데 내 문명이 왜 유순하야 이몽 대난이니 문왕이 이지하니라 했어요. 자, 여기 괴상을 보면은 지금 내 꾀가 문명한 상이죠. 근데 왜 꾀는 괴덕이 순한 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문명이 안으로는 문명해. 근데 왜 유순이야? 밖으로는 유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알고도 모르는 척 시세를 따랐다 이런 얘기예요. 알고도 모르는 척. 이게 내 문명이 왜 유순의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문왕이 당시 제후국인데 덕이 있다 보니까 민심이 다 문왕한테로 몰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저 뒤에 가면은 뭐 제을기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문왕은 이 주의 고모부예요. 고모부. 그런데 비록 고모부인데도 불구하고 문왕이 자꾸 이제 막 세력을 이렇게 민심이 귀속 막 문왕에게 귀의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물론 거기는 숭이호라는 사람이 있어. 숭 땅에 제후인 호라는 사람이 이대로는 위험하니까 이걸 꼬드긴 거야. 그래가지고 문왕이 지금 이렇게 민심이 다 문왕에게 쏠리고 있으니까 창후에게 쏠리고 있으니까 이거 사전에 후한 없애야 됩니다. 우선
그래가지고 주가 이제 이 창후를 유리라고 하는 감옥에다 가둬요. 유리라고 하는 그 은나라 때 감옥 이름이야, 이게. 감옥 이름이에요. 문왕이 82세에, 이때 당시에는 문왕이 82세였어요. 82세였었는데, 유리옥에 그래서 갇히게 돼요. 갇혀서 7년, 만으로는 7년, 햇수로는 8년. 그럼 90인데? 감옥에서 나온 때가 90이야. 그래, 나와가지고,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이제 강태공을 만난 거예요, 90에. 강태공도 나이 연세가 많잖아요. 강태공이 많았지. 그때 강태공은 72세. 예? 72세.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유리옥에 갇혔을 적에, 이제 여기 주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과연, 창후가, 우리 공허부가, 과연 성인의 덕이 있을까? 그런 지혜가 있을까? 만약에 성인의 덕이 있다면은, 하늘날에 두 성인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죽여봤자, 죽여서, 뭐, 또, 환란거리 만들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주가, 여기 문왕의 아드님이, 당시 1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백읍고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거 뭐야. 백읍고라고 하는 분, 첫째 아들이. 이 백읍고를 오게 해가지고, 달기가 이제 오게 한 거예요, 달기. 여기 주가 폭정하게 된 원인이 달기 때문에 그렇다. 달기. 우리 경국지색, 달기. 그래서 여기 백읍고를 오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옥에 갇혀 있으니 안 갈 수가 없지.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온 거예요. 와가지고 당연히 죽음을 당했겠지. 백읍고가. 백읍고를 죽인 뒤에 고깃국을 끓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고깃국을 삶아가지고, 고기를 삶아가지고 창후에게 들이민 거예요. 저 창후가 만약에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를 안다면은 그건 지혜가 있는 자고, 모르면은 그건 뭐 필부에 불과하니까 굳이 뭐 죽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옥리를 통해서 국을 갖다가 들이미니까 창후가 알고도 먹은 거예요. 여기 내문명이 외유순이에요, 이게. 내문명이 외유순. 안으로는 내가 그걸 알아. 밝은 이치를 알아. 근데 알고도 그걸 먹은 거예요. 왜냐? 내 한 목숨 죽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도가 끊어진다. 문왕이 유리옥 속에서 8년간 유리옥 속에 계시면서 거기서 주역을 저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옥 속에서 주역을 저술했어. 왜 저술했을까? 주역의 정신이 뭐냐? 제세안민,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기 위해서 주역을 저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역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단지 내가 점치기 위해서 내 수신지학으로 단지 그것만이 아니야. 주역은 수신지학도 있지만, 주역 속에 수신의 도도 있지만 경세지학이 있는 거예요. 경세. 세상을 경륜하고자 하는. 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도 한 사람으로서 주역 공부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문왕 입장에서는 내가 죽으면은 누가 이 도를 다시 이을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이 고깃국이 자식 털덩어리지만 모르는 채 먹은 거예요. 이게 내 문명이 왜 유순이에요. 내 문명이 왜 유순하야 이몽 대난이니 큰데 어려울 난 큰 어려움을 무릅썼다 이게요. 이불 몽자라고 해도 되고 무릅쓸 몽자라고 해도 돼요. 에? 큰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문왕이 이지 아니라 문왕이 이를 본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 써 있지 않은 쓸용자와 같은 뜻이죠. 이 도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뭔 도? 명의의 도. 이 명의의 도를 썼다니 이 문왕이. 이 명의의 도를 씀으로 해서 문왕은 주역을 전한 것이죠. 그죠? 주역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간정은 회 기명이라. 문왕의 경우는 명의를 두고서 문왕이라고 한 것이고, 여기 이제 이간정, 단사의 이간정, 이간정에 대해서 또 공자가 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간정은 회 기명야라. 그 밝음을, 회는 금음회자죠. 날일변에다가 매양매자를 썼어요. 우리가 매양매자를 썼지만 사실 애미모자와 같은 뜻이에요. 아니 밝음의 모체가 되는 게 뭐예요? 금음이지. 금음. 금음을 통해서 다음날 초하루 삭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금음회라고 한 것이고, 자, 그러니까 그 밝음을 회했다는 얘기는 감췄다 이거예요. 밝음을. 여기 기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자도. 그러니 내난이 능정기진이 했어요. 내난. 아니 아까 문왕의 경우에는 대난이라고 했고 컨텐츠 썼죠. 근데 기자 같은 경우에는 대자를 쓰지 않고 내자를 쓴 거예요. 내자. 뭐가 다를까? 여기 이 주에게 있어서는 여기 주가 천자잖아요. 천자 밑에 세 명의 제후가 있어요. 삼공이 있었어요. 삼공. 여기 첫째가 구후, 임금 후자, 그 다음에 악후, 그 다음에 창후, 여기 창후. 요 세 명의 제후가 있었어요. 천자 밑에 삼공.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역사를. 근데 이 구후는 누구냐면 이 주의 장인이에요. 이 구후의 딸이 여기 이 주의 정실이 돼요. 정실. 그런데 이 주가 달기를 얻어가지고 그냥 폭정을 하고, 그때 당시 나온 유행어가 뭐냐면 주지육림이다, 포락지영이다, 이런 것, 그런 고사성어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주의 정비인 이 딸이 그런 걸 싫어하거든. 싫어하고 아마 간했겠지. 뭐라고? 안 좋은 말 했겠지. 아마 부부싸움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 주가 정비를 죽인 거예요. 정비를 죽이니까 이 구후가 항거를 한 거예요. 딸을 갖다 죽였으니까. 반기를 들었겠지. 그래서 주가 이 구후를 죽였어요. 중과부적이 새가 뭐 대항할 수 있는 새가 못 됐지. 그러니까 구후를 죽인 거예요. 구후를 죽여가지고 포를 떠서 말렸어요. 포. 그랬더니 악후가 또 이제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 자기 자신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악후도 죽인 거야. 창후가 그걸 보고서
한숨을 푹 내쉬니까 한숨 쉬었다고. 유력에 가둔 거예요. 유력에다가.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주하고 여기 구, 악구, 창우는 이성지간이야. 같은 친척이 아니고 이성지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대난이라고 한 것이고, 거기서는. 근데 기자는 여기 기자. 자, 우리 기자는 이렇게 쓰죠? 네, 기자는 이렇게 써요. 자, 은나라 때에 우리 논어의 구조를 보면 은나라 때에 세 어진 사람이 있었다. 3인이 있었다라고 공자가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누구냐면 기자하고 비간, 이거 다 역사적 이름이에요. 그다음 미자. 미자. 이 사람,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막 이렇게 폭정을 하니까 비간은 누구냐면 여기 주에 숙부예요, 숙부. 숙부요. 숙부인데 이 숙부가 조카의 잘못을 갖다가 막 지적을 한 거예요,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3일 동안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강력하게 그냥. 하니까 주가 아니 어디 성인의 심장 구멍이 7개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봅시다 하고서 비간을 죽인 거예요. 죽여서 심장을 꺼내봤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간이 간이사하다. 간하다가 죽었다. 칠공은 비강지심이다. 7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비간의 그런 마음이다. 뭐 이런 말이 회자되기도 한 것이죠. 아니, 그래서 비간이 이렇게 지나치게 가나다가 죽음을 당하고 했는데, 미자는 누구냐? 미자는 여기 주에 서형이에요. 서형. 본래, 이 주하고 미자는 이복 형제는 아니고 동복이요, 동복. 한 어머니 밑에 나왔어. 근데 왜 미자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왜 천자가 못 뛰고 주가 천자가 됐냐? 미자가 형인데 미자를 낳았을 당시에는 정비가 못 됐어요. 에? 근데 정비가 되고 난 뒤에 주를 낳은 거야.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주가 천자가 된 거야.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천자가 된 거야. 아, 예. 서형이 아니에요. 형이에요, 형. 그냥 형? 네, 형이에요. 네, 형. 서형이 아니에요. 그냥 형이. 지적 잘하셨네. 서형이면 무슨 서자 쓰나 하시고? 서자 할 때 쓰는 서자, 보통. 그렇게 쓰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 숙부도 가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내가 비록 형이지만은 내가 가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자는, 아이고, 나라는 망할 것 같고, 그러나 나는 내 조상이나 받들어야겠다. 절손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신주를 훔쳐갖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자가 세운 나라가 바로 이제 그 송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송나라. 공자는 이 송나라 후인이에요. 송나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공자는 은나라 사람이야. 은나라는 동이족이야. 네, 그래서 공자를 동이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를. 자, 그런데 또 이제, 그럼 기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자는, 이 사람도, 기자도 주의 숙부요. 숙부. 그런데 비간은 지나치게 가나다가 죽었고, 미자는 어쨌거나 도망을 갔고,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이쯤 되면은 선생님도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만, 여기 기자는 휘자가 서여예요. 서여. 이름이 서여예요. 그랬더니 나까지 도망가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쨌거나 기자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기자도 거짓 미친 척했어. 아까 문왕이 이 고깃국이 내 자식 살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문명이 왜 유순 자식
살덩어리를 씹었듯이 아마 씹지는 않았겠지? 에? 우리 씹는 얘기는 먹어서 고기만 보기 위해서 씹는 거 아니겠어 이거? 씹지는 않았고 삼켰겠지.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그 유리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은나라 수도 조과성에서 조금만 가면 돼 여기서. 그 유리옥이라는 게 네. 지금의 지명이에요. 지명을 하면 어디예요? 거기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예요. 그래서 각골문이 출토된 그 은하라고 하는 곳 거기서 얼마 안 걸려요. 예, 잘 돼 있어요. 거기 가면은 문왕의 유리옥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왕이 나중에 고깃국을 먹었으니까 옥리가 가가지고 아이고 뭐 잘도 먹었습니다 하고 이제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문왕이 언덕 위로 올라간 거야. 올라가가지고 토한 거야. 자식 살덩어리니까 토했어. 이 토한 것을 긁어모으고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조그마한 토월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요만한 조그마한 무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한번 거기. 그 무덤이 있어요. 백읍고 무덤. 백읍고 무덤이 거기 있어요.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듯이 기자 역시 마찬가지로 기자 역시도 거짓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양광, 에? 거짓 양 미칠 광, 양광이라는 말 써요. 거짓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좀 긴가민가 의심이 되니까 기자를 역시 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기자 역시. 그러나 죽지는 않았지.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여기 이 간정은 회 김영야라 그 발금을 감춘 것이다. 보면은 내난이 능정기진이 했죠. 내난이 능정기진. 여기는 왜 내난이라고 했냐면은 여기는 같은 동성지간이에요. 그렇잖아. 숙부고 뭐 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안내자 써가지고 내난이라 한 거예요. 아까는 대난이고 이성지간이기 때문에 대난이라고 한 것이고. 근데 이 속에서 기자가 거짓 미친 척 했지만 모르는 척 미친 척 했지만 자기의 뜻을 바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기서 기자 이지 아니라 기자가 이것을 이 도를 썼다 이거예요. 명예의 도를 썼다. 자, 그래서 이 문왕을 통해서 나온 게 뭐냐? 이게 주역이에요. 주역. 주역을 전했고 여기 기자는 죽지 않아서 뭘 전했냐면 홍범구주를 전하는 거예요. 홍범구주. 홍범구주. 지금 우리 학회 이름이 뭡니까? 홍역이죠? 홍역이요. 바로 요 문왕과 기자의 도, 에? 주역과 홍범의 도. 공자가 지금 이 문왕과 기자를 통해서 이 홍역의 도가 전래된 바를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데에다가는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을 이렇게 붙이진 않았어요. 여기다만큼 특별하게 공자가 문왕과 기자를 거론하면서 이 홍역의 도가 전래된 바를 지금 여기서 공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명익궤에다가 말씀한 거예요. 아니 우리 인류 역사상 홍범구주는 서경에 있어요. 서경에 홍범구주와 주역보다 더 근원이 오래된 학문이 있나요? 없어요. 가장 오래된 학문 책이에요. 네? 가장 오래된 사상을 갖고 있어요. 야산 선생이 이 홍역의 도를 밝히셨죠. 이제 다시 밝혔어요. 그건 왜 앞으로 이제 성한 과학 시대가 된다 이거예요.
예, 이 성한 과학에 상대할 수 있는 학문은 오직 이 홍역이다 이거예요. 홍역.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역은 어떤 학문이냐? 천지 자연의 이치를 음양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음양적으로 양효, 음효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홍문구조는 인사의 도리를 오행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홍역하면은 천도와 인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이건 음양과 오행 갖고 얘기하니까 음양오행지 학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이오지학이다. 두 이자 다섯 오자 이오지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것을 홍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야산 선생이 1952년도 때인데 한 번은 갑자기 은산에서 3일 학당이라고 하는 3일 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근데 사람들 모여라 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여기 저기 있다가 그냥 모여서 모이니까 여기 인원이 몇 명인가 세워봐라 하니까 딱 묘하게도 50명이 딱 모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선생이 이 50명과 더불어서 우리 왜 주역 점칠적에 대연지수 50이니 기용은 46우라 분이 우이하야 이상량하고 괴일하야 이상삼하고 해서 귀기어륵하나니 고로 뭐 5세 재륜이 재륵이 후에 괴하나니라 해가지고 설시하는 법을 얘기했어요. 사람을 갖고서 점을 한번 친 거예요. 점을 쳤는데 묘하게도 명의괴가 딱 나온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야산 선생 문집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야 선생이 지화 명의괴까지 글자 파자를 해서 제자들에게 괴상을 설명하신 게 있어요. 명의괴까지만. 거기에 우리 동방의 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암시할 수 있는, 아까 여기 동방의 명의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그런 뜻을 거기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아마 이 시대를 갖다가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시겠죠. 네. 자, 상활 명입지중이 명이니 군제 이하야 이중에 용회 이명 하나니라. 상에 가로되 밝음이 땅 속으로 들어간 것이 명이다. 지금 땅 속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예. 군제 이하야, 군자가 이 상을 보고 역도를 어떻게 쓰느냐. 이 중에 여기 이자는 다다를 이자예요. 다다를 이. 중자는 무리 중자죠. 여기 백성들 곤괴의 상이죠. 무리들에게 다다름에 용회 이명하나니라. 금음을 써서 밝히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내 문명이 위유순 알고도 모르는 척, 이렇게 거짓 미친 척. 때로는 이렇게 명예의 도를 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명예의 도를. 예전에 저기 유현덕이 조조의 식객으로 잠시 의탁하고 있을 때 조조가 시험을 하잖아요. 과연 영웅에 기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천둥 소리가 그냥 딱 하니까 그냥 유현덕이 어때요? 깜짝 놀라는 것처럼 해가지고 숟가락을 탁 떨어뜨리고 겁쟁이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신을 감추는 거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명예의 도를 써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나 잘난 사람이요, 잘난 척하고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지만 대개 때로는 알고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사는 참 복잡한 겁니다. 복잡한 거예요. 중국이 한때 어때요? 한때 막 성장할 무렵에 도광양회라고 해가지고 자신을 감추려고 일부러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막 새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광양회라고 자신의 그 어떤 빛이라든가 역량을 감추고 남모르게 은밀하게 세력을 키우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바로 이 명예도를 쓴 거예요, 중국이. 지금은 막 당당하게 하잖아,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중에 용의 명하나니라 라고 하는 요 구절은 무리들에게 다가감에 다다를 이자예요, 이게. 다다를 이. 그런데 백성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너무 자신을 밝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나서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당신은 나하고 체질이 다르네. 누가 감히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에? 그러니까 알고도 모르는 척. 우리 노자 도덕경에도 화광동진이라는 말 있잖아요. 화광동진. 화광동진. 승인의 어떤 지혜, 능력을 갖다가 빛광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갖다가 화했다 하는 요 얘기는 감췄다 이런 얘기예요. 감추고 동진, 티끌진자. 티끌은 세속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세속과 함께 했다 이게요. 자신의 지혜를 감추고 세속과 함께 하는 이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잘났다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절대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너,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보면은 앞치마 두르고 뭐 마치 무슨 뭐 나는 그런 거 보면 참 못마땅하기만 한데, 대통령들 사람한테 그냥 어디 저 시장에 가서 그냥 가격이나 묻게 만들고 그래 되겠어요, 이거? 물론, 시민들에게 친근히 한다는 그런 건 있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한다면 큰 걸 갖고 얘기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 저 사람 시장 가기 잘하네. 떡볶이 먹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건 퍼포먼스지. 그런 것은 오히려 그런 건 이 교활한 사람이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또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그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하여튼 별로 기분 안 좋아, 그런 걸 보면은. 네? 자, 이게 용회이명이라는 하는 그 말. 우리 저기 옛날 천자가 쓰는 이 관이 있어요. 면류관. 면자가 이렇게 쓰죠. 면. 유자는 구슬유자예요. 갓관자. 왜 면자를 이렇게 썼을까? 날일자에 면할 면자를 썼어요. 왜 이 면자를 썼을까? 천자는 이게 이 천자의 이 관이 모양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내가 그림을 막 그렸는데 천자가 쓰는 관의 앞에는 이렇게 구슬이 드리워져 있어요. 구슬이 드리워져 있고 옆에는 귀마개가 있어. 충광이라 가지고 귀마개가 있어. 면류관에 왜 앞에 구슬을 드리웠고 왜 귀마개를 갖다가 했을까?
자고로 천자가 되는 사람은 너무 밝게 봐서는 안 되고 너무 자세하게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너무 밝게 보고 너무 자세하게 들으려고 하면 대중이 함께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만 보고 큰 것만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꼭 국가의 관점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애비가 되는 자라고 한다면은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안을 크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식도 뭐 하는가 해가지고 막 별별 걸 다 뒤지고 너무 그냥, 자꾸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자식들은 함께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태양 밝은 것을 면하라는 얘기는 다 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면할 매자 쓴 이유가 적당히 보고 적당히 들으라는 얘기예요. 큰 것만 보고 큰 것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유자는 구슬 유자지. 그래서 다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슬을 갖다 이렇게 들이는 이유가. 다 듣지 말고. 그게 멸류관이 갖는 의미예요. 이게 이중의 용해이명에도예요. 용해이명도. 용해이명을 통해서 대중과 함께 하는 거예요. 대중과.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야. 조직도. 너무 세세하게 하면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이.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